안녕하세요. 가운데 정렬 플렉스박스 편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만들 예제이고요. 이렇게 전체 창 기준에서 가로 기준 가운데, 세로 기준 가운데 정렬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영상을 시청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습이 항상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요것을 아무것도 없는 빈 페이지에서 한번 직접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은 플렉스박스가 주제니까 플렉스박스를 이용을 해서 만들자라고 하는 게 유일한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작을 해 보시고 이어서 이 영상을 시청을 하신다면 많은 부분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렇게 인덱스 파일이 있고요. 스타일 파일은 기본적인 사용자 에이전트 스타일 시트 초기화까지만 진행을 했습니다. 배경색 정도 넣었고요. 이미지스 폴더에는 마카롱 이미지가 있지요. 이 상태에서 결과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페이지 기준에서, 전체 창 기준에서 가로, 세로, 가운데 정렬. 현재 아무것도 없는 빈 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일단 전체 덩어리가 있어야 되니까 div 또는 섹션 요소로 만들 수가 있겠죠. 클래스는 카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배경색 흰색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카드 배경색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초에 해야 되는 작업은 이 카드가 가로 세로 모두 다 가운데 정렬로 오는 것일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에 막 내부적인 다양한 컨텐츠들을 먼저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언제나 이 레이아웃, 그러니까 이 카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앙으로 오게끔 만드는 것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이 내부 컨텐츠를 추가를 해서 작업을 이어나가는 것을 권장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카드가 어떻게 가운데로 오게 할 수가 있겠느냐? 플렉스박스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플렉스박스라고 하는 것은 직계 부모와 직계 자식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정렬을 만들어내는 그런 컨셉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섹션 카드가 정렬이 되려면 직계 부모인 바디를 건드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거든요. 하지만은 바디는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활용이 되는 요소란 말이죠. 그래서 잘 건들지 않습니다. 얘는 애껴두자. 그래서 카드를 가운데 정렬한다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div 하나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div는 이 내부에 있는 카드가 가운데 정렬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죠. 플렉스 컨테이너로 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센터란 이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에 센터의 환경 설정을 해주는 게 최고로 중요해요. 일단 이 센터라고 하는 div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되어 있는 것인데 전체 페이지 기준으로, 전체 창 기준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높이가 형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이트를 직접적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100VH 뷰포트 하이트이죠. 뷰포트는 전체 창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늘어난다. 티가 안 나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이 해줄 수가 있는 게 박스 섀도우 안쪽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요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작업을 할 때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겠죠. 배경색을 넣는 것보다 이 방법이 좀 더 나은 방법이다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센터 내부의 카드가
중앙으로 오게 한다.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러면 이제 이 센터가 플렉스 컨테이너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로 직계 자식인 카드는 플렉스 아이템스가 되는 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정렬이 만들어진다. 그럼 최초에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생기죠. 우선의 카드가 위아래로 이렇게 늘어난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 부모인 센터에 얼라인 아이템스라고 하는 정렬 기법이 있는데요. 요것의 이제 초기의 값이 노멀이에요. 근데 이제 이 노멀이 해석이 될 때 스트레치로 해석이 됩니다. 늘어난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 센터의 높이만큼 자식 카드의 높이가 스트레치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뭐 센터로 한다라고 하면 중앙으로 이렇게 올 수가 있게끔 하고요. 그러면 가로 기준에서의 정렬도 필요할 텐데 가로 기준은 justify 컨텐츠 센터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가운데 정렬 기법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뭐 처음 접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요즘에 유행하는 AI 툴에게 질문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요것을 알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요거를 때려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바디한테 요걸 때렸다. 지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DIV를 만들었던 거고 요걸 때려서 일단 이 전체 카드가 가운데로 오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뭐 다른 건 아무것도 해준 바가 없죠. 그래서 이 상태로 정렬이 됐으니까 카드 내부에 내용물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추가를 할 것이고요. 마카롱입니다. 자, 이미지 추가하니까 이 부분 좀 거슬리죠? 뭐지 이거? 이건 이미지 밑에 하단 공간이고요. 이것은 이제 제 영상 별도로 또 제공이 되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은 이 이미지 밑에 하단 공간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버티컬 라인 탑해서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이 요소들의 기본 스타일들 내가 인지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거를 해주는 습관이 좋은 습관이죠. 자, 그리고 DIV는 하나 만들어서 카드의 컨텐츠 영역으로 할게요. 이것도 클래스 다른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완성이 마음에 안 듭니다. 자, 됐어요. 카드 커버, 카드 컨텐츠. 그리고 이제 이 안에는 뭐 H1 들어갈 수가 있겠죠. 마카롱 이렇게 해주고 P는 일단 이렇게 텍스트 조금만 넣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디자인 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죠. 카드 컨텐츠 패딩 정도 줄 수 있고요. 카드 컨텐츠의 H2 뭐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뭐 디자인이 지금 주된 목적성은 아니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이 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끝을 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이야기가 단순하게 끝이 나지는 않죠. 자, 그럼 여기에서 변화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실물을 생각할 때에는 내부의 컨텐츠가 변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만 합니다. 텍스트의 양이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이 해당 요소의 너비가 이렇게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플렉스 아이템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센터의 직계 자식인 카드죠. 플렉스 아이템스의 특성인데요. 내부 컨텐츠 크기를 기준으로 사이즈가 커지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 플렉스 베이시스 값, 초기의 값이 5토인데 요것이 내부 컨텐츠 크기만큼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적절히 제어해 주지 않으면 아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베이시스를 조절해 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익숙한 값, 위스죠. 위스 값 이용을 해서 한번 조절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800픽셀로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잡게 되면은 이제 내부 컨텐츠의 양과 관계없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가 만들어지니까 다시금 행복해졌지요. 언제나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플렉스 아이템스는 이렇게 내부 컨텐츠 크기만큼으로 알아서 사이즈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러한 레이아웃을 위해서 중요한 이런 코드들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컨텐츠 양이 많아지게끔 되면 봉변 당할 수가 있으니까 잘 작성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은 또 아니게 되죠. 창크를 이제 줄여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옆으로 이 전체 카드가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아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뷰포트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내부에 있는 컨텐츠, 카드가 그거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위아래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뷰포트가 있는데 카드가 훨씬 더 큰 높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스티파이 컨텐츠랑 온라인 아이템스의 어떤 특성인데요. 둘 다 센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느껴져야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마카롱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왜곡돼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좋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고칠 필요성이 있다. 개선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스라고 하는 값은 고정값이니까 때리면 800픽셀로 지정을 하면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플렉스 아이템스의 그냥 위스는 사실은 수축이 됩니다. 상황에 맞춰가지고 작아질 수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여기 있으면 안 좋네요. 여기로 이사 가야 되겠다. 위스 값을 900으로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00이에요. 위스 900. 역시나 내가 너비를 900으로 정확하게 때린 것이니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절대 이 위스 900은 변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플렉스 아이템스는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줄어드는 게 티가 잘 안 나네, 그죠? 줄어드는 것을 조금 더 티를 내기 하기 위해서 센터에게 패딩을 좀 줄게요. 패딩 뭐 20만 주자.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 이제 20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크롤바가 생기네요. 이것은 이제 하이트 100VH의 패딩 값이 더해져 버려서 플러스 알파 되어 버려서 그런 것이니까 박스 사이즈는 보도 박스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 패딩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줄어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위스 900이에요. 절대 변경이 일어나면 안 되는 그 900이라는 값이 상황에 여의치 않으면 이렇게 작아진다고요. 작아지죠. 고정 픽셀 900이 이렇게 작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미지까지 딱 작아지고 더 이상 안 작아지죠. 자, 우선에 위스 900 픽셀이 이렇게 수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플렉스 슈링크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공부를 하기를 권장을 드리고 이렇게 수축이 되는 와중에 내부에 있는 이미지 기준으로 더 이상 작아지지 못하고 저스티파이 컨텐츠 센터에 의해서 중앙전을 되는 상황, 요것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센터는 플렉스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플렉스 컨테이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플렉스 컨테이너의 직계 자식인 카드는 플렉스 아이템스입니다. 플렉스 아이템스는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아리까리한 특성이 민 위스입니다. 민 위스는 절대 작아질 수 없는 최소 사이즈를 규정하는 것인데요. 초기의 값은 오토입니다. 플렉스 아이템스의 미니스 오토는 정말 재미있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계산되어지느냐? 카드, 그러니까 플렉스 아이템스 내부 컨텐츠의 크기로 계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작아질 수 없는 이 너비가 카드 내부에 있는 컨텐츠 너비로
계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는 안에 있는 요 이미지의 너비만큼으로 절대 작아질 수 없게끔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경이 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느냐? 민위스가 브라우저 자동 계산되는 값이 아니라 0을 때립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 카드는 작아질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거든요. 다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 부모인 카드는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죠. 아까까지만 해도 요 이미지 사이즈에 영향을 받아서 이 부모의 사이즈도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너비가 변화가 못 일어났었어요. 안에 있는 이미지 때문에. 근데 미니스를 0으로 이렇게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 요거 사이즈만큼은 정상적으로 수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미지는 문제죠. 자, 그래서 애초에 이 말썽을 부린 요 이미지한테 적절한 처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니스를 다시 오토로 돌리고 애초에 말썽을 부린 요 이미지한테 처리를 해줄 수가 있다. 맥스위스 100%를 많이 때리게 됩니다. 맥스위스는 최대로 커질 수 있는 사이즈를 규정을 짓는 거죠. 이미지야, 너는 요 사이즈만큼까지밖에는 못 커져 라는 거예요. 그럼 이 100%, 퍼센테이지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퍼센테이지가 어느 기준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맥스위스 100%, 퍼센테이지의 기준은 부모입니다. 부모. 부모가 제공해주는 컨텐츠 영역의 너비가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지야, 너는 커져봤자 부모가 제공해주는 컨텐츠 영역의 너비보다 더 커질 수는 없어 라고 제한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창 크기 줄였을 때 이렇게 부모 기준으로 안에 있는 이미지가 이렇게 작아질 수 있게끔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니스 오토일지라도 상관이 없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없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내부 콘텐츠가 이미지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플렉스 아이템스의 미니스 오토가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를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길 수 있는 어떤 부작용들의 대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플렉스 아이템스의 미니스 오토는 내부 컨텐츠 너비만큼으로 강제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이냐? 아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아래로 또 잘리는 이 상황까지도 해결을 봐야지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냐면 온라인 아이템 센터를 안 쓰면 됩니다. 안 쓰면 되는데, 그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스트레치 상태로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카드한테 상하단 마진을 오토로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백, 요 전체 높이 기준에서 자동 여백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여백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스크롤바가 생기게끔 됩니다. 근데 완벽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여기 패딩이 아래쪽으로 잡히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온라인 아템스 센터 할래. 마진도 안 주고 애초에 내부 컨텐츠 양에 의해 전체 이 센터의 높이가 증가되면 되는 거거든요. 민 하이트로 잡습니다. 하이트는 그냥 지정해 주지 않고요. 그러니까 하이트 초기의 값 오토가 되게 되면 됩니다. 제거해 줘도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민 하이트는 이제 최소 사이즈 규정이죠. 이 센터라고 하는 DRV가 내부 컨텐츠가 없더라도 최소한 요 뷰포트의 높이만큼 잡히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이트가 고정으로 들어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됐을 때 얘는 내부 컨텐츠 양만큼으로 하이트가 잡혀서 자연스럽게 스크롤바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인 결과물이 나오게 되죠. 가운데 정렬이 유지가 되면서 상황에 맞게 이렇게 수축도 되고요.
높이가 작아지게 되면 스크롤 바도 생기게 되고. 자, 여러분들이 만든 결과물도 이 레벨까지 안정화 단계를 거쳤다면 성공한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여러 케이스에 걸쳐서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좀 더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